그럼 어떻게 될 거냐? 돈 찍든가 은행 떼부도 나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지방정부의,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랑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한꺼번에 온 거거든요. 금융위기는 만약에 은행권이 떼부도가 나면은 이건 박살나는 거고,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그냥 허리띠 메고 졸라서 간다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 행정서비스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복지가 계속 떨어지죠. 의료도 떨어지고 뭐 연금도 떨어지고 계속 박살나는 거죠.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지방재정 40% 안팎을 충당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만 됐어도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방정부 재정위기랑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더 고약한 거죠. 야, 그럼 어떻게 재정을 땅 팔아서 썼냐? 그러니까 서울시로 말하면 그린벨트 팔아가면서 서울시 살림 사는 거예요. 12집 팔아가면서.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 땅 팔아서 살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토지가 사실은 그린벨트가 국유지지 12지가 없잖아요. 지방자치 소유 토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얘들은 지방자치가 토지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 이용권,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계속 매각하면서 그걸로 살림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살림의 원천이니까 우후죽순처럼 서로 말하자면 그 거품 경제를 만든 거죠. 부동산 거품을.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최선두를 서서 달리는 게 LGFB인데, LGFB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일종의 토지공사 같은 건데, 돈 한번 굴르고 나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든 상관이 있냐 이거죠. 지금 당장 찍어 먹지 않은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 및 관련 제도 정비 없이 부동산 붐에 편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한다는 컨셉이 없는 거야. 중국 공산당에. 아까 보셨잖아. 농촌이 그 뭐 노인네들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농촌위원회가 그냥 전권을 휘두르면서 너 시집 갔어? 너 멤버 아니야? 너 타양에서 시집 들어왔어? 너도 멤버 아니야? 타양에서 시집 들어온 저 강씨가 애 낳네? 아, 걔 다른 쪽 피 섞여 있잖아. 걔 멤버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돈 되는 좋은 옥토는 다 갈라먹은 거 아니야? 그 언제부터? 옛날부터 그랬고 1984년부터 그런 식으로 제도화됐어요. 등소평 때. 그래서 법을 따져가지고 거기다 대고 송사를 하면 기각. 왜냐? 그게 다 공산당 수족이거든. 마을까지 내려가는 세포조직의 수족인데 그 마을에서 그 농촌위원회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기각. 제도 정비란 컨셉이 없는데요. 쟤들이 자기 파괴적으로 제도를 혁신한다는 컨셉이 없어. 그 세금 징수 제도 손 안 봐. 뭐 이런 그 지방재정 세수에 관한 거 손 안 봐. 그러고서 야 그 지방에 그 땅 팔아서 그 세수 저 살림 살으라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허겁지겁 부동산 과열을 억제한다고 2020년 8월 3홍선 정책을 한 거예요. 그 네 가지 결과가 튀어나온 거죠. 일단 중국이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잖아요. 부동산 과열 상태니까 부동산에 투자 안 하면 바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상투 잡고 다 망한 거 아니야. 그 민부가 파괴되고 내수가 침몰한 거죠. 경기가 급냉을 하죠. 당연히. 돈을 지금 돈 투자해 놓은 게 다 묶였고 지금 뭐 친척들한테 돈 꿔서 아파트 산 게 뭐 전부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디 돈 써. 두 번째가 경기 급냉. 세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 행정, 복지가 전부 위기에 빠지고. 마지막에 더 무섭죠. 금융연쇄부도 위기죠. 아니 돈 빌려간 놈이 돈을 갚아야 예금주한테 돈을 돌려줄 텐데 돈 빌려간 놈이 돈을 안 갚으니까 예금주한테 돈 돌려줄 게 없잖아.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방은 이 정도 되면 혁명적 수준의 어떤 사회정치 변화에 기반한 근본적인 경제혁신이 필요한데 이거 없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돈 찍어내기로 결국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만성화되는 거예요. 인플레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나니까 지금 엔캐리 같이 위안화 캐리가 일어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러로 바꿔서 튀어나가는 거. 엔캐리가 그거 아니에요.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러로 바꿔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잖아.
거기는 뭐 합법적이니까 무슨 수를 쓸 필요가 없죠. 합법적으로. 근데 위안화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그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 환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와요. 한국은요,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제 청춘의 시절이어서 제가 잘 기억하죠. 77년에 제가 만 18살이고, 예,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에 꾸준히 제도 혁신 및 체제를 강화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같은 창조적 혁신, 창조적 파괴, 슌페트 용어, 제 용어로 자기파괴적 근본 혁신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공산당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창조적 혁신, 자기파괴적 근본적 혁신을 하면 창조적 파괴를 하면 하중이 오잖아. 그거를 누가 감당을 맨 앞에서 누가 감당을 해줬냐면 제가 77년생인데요. 제 기억에 저희 또래 중에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은 77학번은 대학 진학률은 높질 않아요. 한 2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대학 진학률은. 근데 고등학교 졸업은 한 70~80% 되죠. 그러니까 이 비교적 잘 교육받은 엄청난 수의 베이비 부머 청장년 세대, 제가 제 베이비 부머 마지막 세대거든요. 58, 59년생들 개돼지들이 베이비 부머 마지막이잖아요. 막차잖아. 베이비 부머 청장년 세대의 역동성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자기 파괴적 혁신을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언제 시작할지 가늠도 안 잡히는 시점에서 급속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우리가 77년부터 온 자기 파괴적 혁신을 한번 보세요. 77년에 부가세 도입했다고요. 부가가치세. 그때 의료보험 시작하면서 그 경향신문, 그땐 경향신문이 그 중요 신문일 때죠. 부가세, 의료보험 오늘부터 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문 제목에. 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였던 부산 시위의 핵심 슬로건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랍니다. 유신 철폐가 아니에요. 중소상공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11분의 1, 약 9점 몇 %를 뺏어가는 게 되니까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세수를 이렇게 가다듬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79년에 민간주도 경제로 이행을 시작을 하죠. 그게 그 당시에 4.17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9년도 초에 이거를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신현화, 그 밑에 이제 강경식, 김재익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 정책을 짜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정부 주도로 투자 주도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분은 남덕우 씨예요. 남덕우 씨의 성장론을 내치고 안정화론을 채택을 한다고. 이게 민간주도 경제 이행 시작이에요. 이걸 왜 민간주도 경제 이행 시작이라고 보냐면 여기 이제 재정도 있지만 금융이 있어요. 관치금융 하지 않겠다예요. 금융에 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한다. 그러면 그 돈 나눠주는 게 이제 독재 권력의 핵심 그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걸 스스로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 혁신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앞에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와서 신군부가 이 안정화 정책의 기조를 그냥 쭉 밀고 나가죠. 그래서 신군부 때 핵심적 경제관료가 바로 이 안정화 정책을 했던 김재익, 강경식입니다. 김재익은 청와대에 있고 강경식은 재무부하고 재무부 장관을 갖다가, 그것도 원래 그게 왜 그러냐면 재무부가 경제기획원하고는 관료사에서는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경제기획원 출신 강경식을 재무장관을 보낸 거예요. 재무장관 갔다가 비서실장 가죠. 강경식 씨는. 김대중, 김영삼이가 IMF 짜고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몰아갔죠. 구제금융 못 받게. 몰아가놓고 그걸 다 강경식 씨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재판 넘겨서 재판에서 다 무죄해 놨었죠.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군부 때 김재익, 강경식이 이걸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숨진 김재익 경제수석의 미망인과 아들이죠. 서울대 불문과 나온 인텔리 여성이십니다. 이 여성분이. 아마 지금 연세가 거의 90 다 되셨을 거예요. 예, 옛날에 비싸지 않을 때부터 동부이천동에 사셨어요. 거기 사시는 이유가 항상 그 동작동에 묻힌, 거기 이제 동부이천동에 강 건너면 동작동에 보이잖아요. 그 높은 아파트예요. 뭐 제일 높은 층 비슷한 데서 사셨어. 강변에. 자기의 당신의 남편의 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거기를 안 떠나 거기서 사셨어요. 계속. 지금 살아 계시면 거기서 살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예. 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위대한 타협이죠. 예, 신군부가 이제 그 정치권하고 타협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걸 만들고 아주 굉장히 좋은 헌법 체계를 만들죠.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계고 그거를 이상한 자들이 조선일보 이런 자들은 조중동은 그걸 뒤집어 엎자고 길길이 날뛰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금융실명제죠. 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실명제가 원래 전두환 정부 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경식 실장에 의해서 추진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부 출신인 실세 HC가 너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러고 권총을 머리에 들이댔어요. 그러면서 옷 벗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되질 못했죠. 예. 그래서 이게 93년에 전격 실현되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YS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YS가 몇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몇 개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YS가 부동산 실명제까지 가죠. 그게 95년입니다. 이런 게 실명제가 되면 사회가 기강이 딱 잡히면서 세수가 딱 잡히고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하경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95년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영장 실질 검사가 일어나죠. 95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신 정부 때부터 죽어가지고 72년부터 이게 없어져서 한 23년 동안 없어졌던 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그나카르타 아니에요. 대장정이라는 게 이거죠. 그 영장을 법원이 영장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제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체제가 거의 자기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창조적 파괴라고요. 이 과정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중국이 이렇게 갈 수 있냐? 못 가죠. 당연히. 못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중국은 또 늦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사회가 막 몸살을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 한 20년 동안. 한국은 그 몸부림치는 과정의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에서 나타나잖아. 하루 종일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저녁에 명동 나가서 시위하는 거잖아. 그때 나이 그 사람들이 87년에 30살이에요. 그럼 57년생이잖아. 그 베이비 부머잖아. 그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55년, 54년, 56년, 57년생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됐지 뭐 학생만 갖고 되나?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산업 현장에서건 뭐 그런 정치적 시위나 정치적 민주화건 간에 아무튼 그 에너지 자체가 그야말로 그 위에 선배 세대들이 우리는 굶고 전쟁 겪고 고생했지만 너는 전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허리를 졸라매고 냉수를 마셔가더라도 너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성장해 놓은 세대 아니야. 그때는 대학은 굉장히 숫자가 작았어요. 대학 숫자가 늘어난 건 전두환 때예요. 졸업정원제 때 82년 3년부터 그때부터 늘어요. 그전에는 대학생이라 그러면 엘리트 취급받았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한 해 입학생이 불과 2,000명입니다. 예. 굉장히 대학이 그 정원이 타이트하게 컨트롤 됐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대학 졸업생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많았고 뭐 심지어 독일 같은 데랑 비해서도 별로 비율이 안 처질 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치면은 엄청 많은 거고 비율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율이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가 고졸 졸업자 비율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이 사회의 근본적인 혹은 이 참 고단한 이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온 거거든. 근데 중국은 뭐 벌써부터 무슨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저랬으니까 저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골로 가면서 발악을 할 때 그 불똥이 우리한테 안 튀도록 우리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딱 벽을 쳐야 됩니다.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